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일단 주 초반에 시장이 급등했다가 물론 코스피 기준이긴 하지만 급등하고 이틀 새 이제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3천을 회복하지 못한 수준에서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와도 동일한 수준에서 3천에서 밀리고 코스닥은 또 1,000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오늘은 정확하게 미국하고 커플링 되는 모습 네. 보여줬습니다. 하락할 때만 커플링을 하죠, 여러분들. 자, 일단 어쨌든 지수가 좀 급하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제는 사실 좀 이제 보합 정도 수준. 그리고 오늘 조금은 이제 미국이 좀 제대로 다우존스 제약은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어요. 나스닥도 장중에 최저가가 마이너스 1% 정도 밀렸고 사실 오늘 오전장을 딱 봤을 때 눈에 띄게 이쪽이 간다 뭔가 이런 특징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대부분 오늘 5G도 있었지만은 5G도 대부분 지금 10% 이상 급등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뭔가 아직은 좀 불안하다. 이런 심리. 아마 내일 있을 이제 한국은행에서의 금통이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이 이제 거의 임박하는 시점이잖아요.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와해되는 분위기를 좀 저해시키는 뭔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조금은 기관이라든지 금융 쪽에서 좀 현물 쪽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현물을 좀 매수하고 있지만은 장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를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좀 수급적인 부분들 불안 요인 그러니까 내일 있을 뭔가 금통위 그리고 미국도 여기서 치고 가지 못하는 미국은 사실 많이 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약간의 좀 이제 조정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에 대한 전반적인 대내외적인 불안감들이 좀 있으면서 좀 지수 자체가 조금은 상방을 넘어가야 되는 자리에서 압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지수, 개인 소비자 지출이라는 굉장히 연준에서 중요시하는 지표가 나오는 데다가 전월에 있었던 FOMC 의사로까지 이제 예정돼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재임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인플레이션을 더 고려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전환된 상황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긴축이나 테이퍼링 강도가 강해질 거에 대한 우려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 내일은 우리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금리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나 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상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운동하시니까 멋있었어요. 네, 운동하니까 뭔가 이게 식스팩을 좀 만드는 느낌이고 네, 힘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힘이 올라오더라고요. 9번밖에 안 했는데도 그동안 못한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로 고침을 좀 얘기해보면 전체적인 주제라기보다는요. 이 쏠림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쏠림 현상이라는 게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름의 판단을 해보면 이게 일부 테마나 일부 종목 아니면 개별 중성주 몇 개만 이제 가는 장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NFT와 관련된 이제 테마들이 상당한 쏠림 현상의 어떤 목적물이었는데 이렇게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원인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근데 원인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여태까지 괴롭혔던 여름부터 테이퍼링 이슈가 이제 가중화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외적인 게 너무 많이 악재가 좀 반영이 됐고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금 수급의 교란 요인은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회피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많이 어렵게 했죠. 근데 제가 오늘 이거를 원인과 대응 전략을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부터 촉발됐던 엔터 미디어 컨텐츠 게임까지 이제 쭉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한번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쉽게 얘기해서 강남 3구라고 하면 거기가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잖아요. 예. 정부에서 거기서 규제를 했잖아요. 네. 규제를 하니까 그 주변에 어떻게 됐죠? 주변의 땅값들이 올라가면서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까지 그리고 경기도 파주 아파트도 보면 8억 9억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죠? 강남 3구는 대형주고 그 주변에 있는 게 이제 준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한번 휘몰아 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에서 볼 수 있는 풍성 효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극단적인 수급 쏠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야 뭐 상반기 때 좋았고, 3반기 초반에 좋았고, 오늘은 이제 어제부터 이틀 동안에 이제 5G, 뭐 HFR에서는 또 대량 수주, 1,000억 넘는 수주가 나오면서 본격 수주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고 네. 있고 기술적으로 보니까 제가 5G 종목을 한 10종목만 대표적으로 쭉쭉 뭐 RFHIC라든지 뭐 여러 종목도 딱 보니까 네. 300일 이동평균선에 다 맞고 밀리더라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이라 보시면 되는데 네. 뭐 어쨌든 뭐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장기 평선을 뚫지 못하는 모습들.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고 싶은 부분들은 5G가 대부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세가 전환됐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뉴딜,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핵심이다. 삼성전자도 보여주지 않았냐? 머라이존하고 미팅하지 않았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전환됐다는 패턴으로 좀 접근하면은 NC소프트처럼 이 큰 종목이 상한가를 한번 딱 들어가 주는 모습들. 네.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계속 조금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약간 2박 3일 코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세만 좀 주고 다시 또 재차 빠지는. 계속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여지는 저는 이제 계속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5G는 사실 저는 조금은 아직은 아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5G나 이런 건 뭐 개별 테마에 대한 건 잘 모르겠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이 작년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엄청난 QE를 풀어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를 올렸고 내일 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글로벌리 이제 특히 연준 중심으로는 이제 약간 자금의 어떤 유동성을 좀 회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입해주는 그 양을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외부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어떤 수급의 양도 좀 줄어들고 더불어서 아까 이제 양도세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인데 종부세 나오니까 이제 그거 내기 위해서 주식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은 아이디어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한쪽을 팔면 또 한쪽이 올라가 버리고 전형적으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 버리니까 거의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해 버렸잖아요. 그게 전체의 유동성이 안 들어오는 그런 수급의 어떤 쏠림 현상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조금은 다 같이 오를 수 있는 뭐 이런 분위기가 될지 언제 끝날지 아니면 하다못해 최근에 이제 뭐 테마별로 아까 뭐 2박 3일 코스라고 하셨는데 NFT 뭐 메타버스 뭐 오늘 같은 경우 5G 그리고 뭐 코로나 수혜주 아니면 정책도 있고요. 이거 어디로 더 치고 갈지 언제 끝날지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또 하나 또 배웠던 게 진짜 오늘 제가 관리해드린 고객분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뭐가요? 12월 15일까지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 종부세? 예, 그래서 네, 그 맞아요. 얘기를 하시길래 또 어느 정도냐 하니까 좀 그분이 좀 다주택자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금이 한 몇천 정도 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저는 이제 양도소득세 수급 교란은 좀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주 지나면.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다주택자 관련된 또 종부세도 조금은 또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그게 메인은 아닌데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어저께 이제 가계대체가 나왔는데 1,800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되면 내년에 2,000조를 갈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가계 신용 증가율이 지금 10%대거든요. 근데 당국은 이걸 5%로 내리겠다라고 하는 뉴스는 계속 대출 제한하고 금리 올리고 비용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국면에서 내가 뭔가 또 현금을 마련해서 내야 되는 이슈가 나왔을 때는 네. 뭐 부동산을 팔겠습니까? 부동산은 바로 유동성화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이라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어떤 매물 압박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 했었죠? 테마라고 했었나요? 워낙 요새 수급적인 얘기 때문에 네. 오늘은 5G인데 네.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테마하게 되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3월까지도 끌고 가자 이런 얘기는 했지만 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NFT, 뭐 메타버스, 5G, 뭐 월 초반,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삼성전자의 뭐 캐파 증설에 따르는 수혜주 했는데 뭐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 이틀 해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근데 반도체 그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약간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 오해일지 진실일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서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반등할 거고 그에 대한 충분한 뭐 겨울이 반영됐다 뭐 이렇게 뭔가 이쁜 표현을 하면서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의 대장 역할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쨌든 뭐 자금이 들어온 거긴 하니까요. 그렇게 급등이 나왔던 배경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지금 기술주들이 확실히 고점입니다. 고점이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강하게 밀리고 있고요. 다우존스 밀렸다가 바로 나스닥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우존스가 올라가고 나스닥은 좀 더 추가적인 하락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메타버스, 로블록스라든지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런 대표적인 대장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니까 거기다 마이크론 테크놀까지 좀 많이 떨어졌다고 올라오는 분위기. 근데 이걸 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다고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아직 말씀드렸습니다. 펀더멘탈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굳이 희망을 찾는다면은 내년 5월, 6월 디램 그 DDR5 관련된 부분들 서버용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안 게임, 뭐 월드컵 이때는 좋게 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당장 아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왔던 배경은 저는 약간의 조금 그 외국계 그런 자금들이 선진국 증시에 있던 자금들이 당분간 조금 이제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이머징 마켓 쪽으로 조금 회피처로 생각하고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 1등, 2등 이게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 회피처로서 잠깐 좀 들어온 거고 이게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래서 제가 박스권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일에 대한 분위기가 언제 끝날 거냐. 내일이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내일이요? 네, 그렇죠. 내일 오전 10시 금통이겠죠. 아, 그렇죠. 네. 한국에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어쨌든 기정 사실화가 된 인상을 네. 할 텐데 중요한 건 오후장에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지수가 저는 일단은 좀 우려감 때문에 못 가는 것 같거든요. 약간 좀 두려움들. 근데 오히려 그게 나오고 나서 재료가 소멸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안 좋게 가면 내일부터 쭉 빠지는 거고 아니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 소멸은 이제 우리는 선반영됐다. 당분간은.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반등하는 부분들. 만약에 이 반등할 때 뭔가 이 NFT라든지 게임주가 못 가고 전반적인 골고루 업종들로 뭐 2%, 3%씩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통위 발표 이후에 오후장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고 이에 대한 극단적 수급 쏠림 현상이 저는 내일 금통위 이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은 내일 일단 오후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금통위 이후를 보자 여기 얘기를 해주셨고 네. 저는 근데 앵커님한테 궁금한 거는 이 외에도 우리 시장에서 좀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시그널이 있다면 뭘로 보고 계신가요? 희망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의 포인트는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럼 원화가 강세로 가져야 되고 원화가 강세로 가려면 우리나라의 정책보다는 또 약간 중국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중국의 위안화가 강해질 수 있는, 즉 중국의 위안화는 지금도 강한데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이 이제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냐. 예. 저희는 계속 아마 저희 매니저님하고 저하고도 얘기했었던 게 그거 같아요. 물가가 잡혀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빠르게 내려오게 되면 그 이후에 괜찮은 모습을 볼 텐데 희망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중국의 석탄 가격이 급락을 보이다 보니까 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아마 뭐 빠르면 3개월 후, 늦어도 반년 이후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정책을 쓸 수 있을 만큼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중국의 PPI가 한 4%나 5%가 깨진 수준이게 되면 슬슬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매크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기다리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급이 좀 쏠려 있는데 뭐 그 다음 섹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요거 한번 얘기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건전한 시장이 되려면은 대형주가 가야 되는 거예요. 대형주. 실적 우량주가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계속 제가 가격 착합니다.
뭐 여기서 빠지더라도 저는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착한 가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게 8월 시작점인지 아니면은 10월 달에 이제 끝나는 시점인지 이건 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섹터별로 준대형주들. 네, 준대형주입니다. 준대형주. 초대형주가 아니고요. 준대형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총으로 따지면 시총이 한 10조 이하? 뭐 10조 이하가 사실은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10조 이하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코스피 200에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시총이 한 1조에서 한 9조 사이 정도 되는 준대형주를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내일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만약에 내일 금통위가 나왔는데도 지수 빠진다. 뭔가 우려감 때문에 빠지게 되면은 뭐 당연히 그러면 다 반대로 준대형주는 여기서 언더 슈팅이 좀 나오겠죠. 5에서 10% 더 언더 슈팅이 나오고, 또 그거를 좀 충분히 좀 최근에 좀 쉬었던 NFT 게임주 이런 친구들이 종목들이 다시 또 강세를 보이면서 또 똑같은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 금리 관련된 부분들 결정하고 나서 이제 오후장에 어떻게 수급들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체크하시면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준대형주 보고 플리톤은 어떤가요? 와, 오늘 저는 바로 공약 실행한 줄 알았습니다. 아쉽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에게는 아직 다음 주까지잖아요. 며칠 그죠? 남았습니다. 네. 네. 저도 며칠 남아서 뭐 한마디 뭐 하자면은 심원선 매니저와 이 코너를 진행해 오늘 한지 이제 반년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공약을 걸면 다른 종목은 잘 가는데 공약권 종목 귀신같이 안 갑니다. 그거를 이제 깨야죠. 그래서 뭐 한번 깨라고 있는 거죠. 머피의 법칙을 깨기 위해서 네. 이번 주는 아마 계속적으로 관리를 네. 그러니까 멘트가 이게 분석이죠. 네. 분석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뭐 환기도 할 겸 저희 시청자분께서 존존손님께서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강성우 아나운서님 네. 식스팩 하시니까 아예 피트니스복 입고 오시면 안 될까요? 아, 저거는 원래 에너지 넘치게. 초안이 그랬는데 아무래도 더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동한다고 뭐라 했는데 이제 갑자기 옷 상상이 돼서 네. 이건 아닐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네, 하고. 시청자분들이 정말 피트니스복을 입는 걸 보면은 증시 이외 저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보호 차원에서 네. 나중에 몸이 또 좀 더 좋아진다면 네.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새로 고침 두 번째 주제가 우리가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있게 한번 이렇게 힘을 좀 얻자는 그런 주제였는데 네. 최근에 유가가 물론 이제 WTI 기준으로는 80달러가 넘었다가 다시 8달러 깨고 내려온 상황이긴 네.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 유가를 잡으려고 전략적 비축유라든지 미국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국가들,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방출함에도 불구하고 뭐 유가는 별로 이렇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방출류 나오니까 바로 그때부터 상승으로 전환이 돼버리던데 에너지 관련주 일단 주목을 해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2월까지는 일단 날씨가 추울 것으로 네. 예상되고 이미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뭐 쉽게 표현해서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후 온도 변화, 적도 근처의 기후 변화 온도 빠르게 지금 하강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제 유가 상승 나오고 또 내추럴 가스, 천연 가격도 뭐 장중 시카고 거래소에서 5%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다우존스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이제 에너지, 금융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엑슨모빌, 옥시덴탈 페트리움 뭐 여러 가지 종목 그리고 뭐 사우스웨스턴 에너지, 뭐 셰일 가스 관련된 관련주들 대부분 5%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에너지 관련주가 다시 또 재개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은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이고요. 뭐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날씨가 추워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2차 파동이 이제 2차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여태까지 1차이기 때문에 원래 가을에는 비수기라서 사실 가격이 조금 다운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갔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축유 관련된 부분들 보면은 사실 이전부터 비축유를 방출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유가 관련된 부분들 좀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뭐 유가 우리 고점 맞춘 분은 저희 3명 중에서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가 맞췄지만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네. 들어보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빠질 거면은 좀 진작에 좀 빠져야 되는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비축유 관련된 이매트가 나왔는데도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갔다는 거는 이미 좀 선반영됐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최근에 이제 84불 찍고 이제 한 75불까지 떨어졌었죠. 네. 그리고 지금 3불 정도가 가까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아직 그 유가 관련된 투기적 포지션이 아직도 이 상방입니다. 콜 쪽에 좀 몰려 있는 네.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100불을 갈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일정들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정.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유가가 기준점이니까요. 네. 그렇죠. 11월 29일 날 이란 핵 합의 복원 관련된 부분들 29일이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발표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은 이게 왜 이런 거 이 일정을 얘기하지?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1월 말일 날 30일 날에 현지 시각으로 머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코로나 치료제 미국 FDA 승인 여부가 그 승인 여부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또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은 당연히 머크가 표적 집단이 좀 작았잖아요. 근데 화이자는 더 넓었고 임상 관련 집단이 그래서 머크가 통과되면 화이자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뭐 로슈도 나올 거고 해서 그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당연히 리오프닝이니까 경기 재개 유가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뭐 조건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예. 변수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일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한번 짚어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뭐 유가 왕으로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다면 그러면 유가 관련주 우리가 지금부터 뭐 2차 다시 이제 시세가 나올 만한 네. 조건도 점점 이제 무르익고 가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한번 제 화면을 보면서 네.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화면 볼게요. 첫 번째 화면은 석탄 가격입니다. 아, 여기 네. 보시면 오랜만에 보시죠. 석탄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조금 이렇게 크게 나왔다가 최근에 쭉 빠졌었죠.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호주랑 외교적 마찰도 있었고 뭐 이제 산시성 그 홍수 사태도 있어서 이제 다시 또 재개되니까 좀 하락이 나왔다가 근데 저기 보시면 점진적으로 다시 또 완화되고 이게 약간 U자형으로 관련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피바디 에너지나 콘솔 에너지 이런 석탄 채굴 관련된 광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10% 넘게 급등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석탄 관련주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석탄이 계속 치고 가는지. 석탄 치고 가게 되면 유가도 같이 좀 동반적으로 같이 가는 흐름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사실 조금은 좀 화가 났다 이걸 보고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번 가까이 좀 당겨보면요. 노란색이 이게 주황색이죠. 주황색이 S-오일의 차트입니다. S-오일의 차트. 그리고 파란색이 미국의 이 유가 관련주 옥시덴탈 페트리움. 네. 그리고 요 캔들이 유가의 현재 구간이거든요. 음.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딱 아실 거예요. 여태까지는 커플링이 잘 되고 같이 가다가 어떻게 됐죠? 유가가 여기서 더 치고 갔는데도 S-오일은 빠졌죠. 근데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9월 10일부터 좀 약세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괴리율이 좀 발생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S-오일의 주가는 이제서야 8만 원 중반까지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주가를 보다 더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유가가 62불이었어요. 이때 당시 주가가. 근데 지금 S-오일은 75불, 78불인데도 지금 이 주가죠. 근데 미국의 셰일 가스라든지 유가 관련주들, 옥시덴탈이라든지 엑스모빌은 별로 안 빠졌다. 네.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좀 속도 상하고 답답하죠. 사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약간은 좀 우리가 지수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유망주는요. S-오일입니다. S-오일. 국내는 S-오일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 프리미엄이 완전히 없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별 괴리율을 어느 정도 상쇄만 한다면은 S-오일이 조금 크게 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조건은 유가가 75불 이하로 안 깨지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조건이라면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옥시덴탈 티커 가로 안에 이제 코드번호입니다. 예. OXY라고 돼 있는데 옥시덴탈인데 옥시덴탈 페트리움입니다. 뭐 엑스모빌도 있는데 엑스모빌보다는 옥시덴탈이 좀 더 상승률이 좀 세요. 그러니까 어제 6%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엑스모빌은 한 2, 3% 정도밖에 못 갔지만은 어쨌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유가 관련주와 그리고 셰일가스 관련 탐사 같이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S-오일도 좋고 옥시덴탈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유가 관련주를 투자하고 싶다라면 SOE를 투자했다가 SOE 국가별 또 괴리울 때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에너지 관련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SOE 반, 옥시덴탈 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국내 종목과 미국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미국 종목 갖고 나오셨는데 또 미국 종목 관련해서 무료 방송에서도 계속 안내하시나요 요새? 네, 제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조정이 나오더라도 듬성듬성 올라갈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 부채한도 협상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래도 꾹꾹꾹 계속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투자 전략들 궁금하시면 오늘 오후 6시에 MBN 골드 너튜브에서 여러분들 신광섭이라 검색하시면은요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오후 6시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